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뉴 주제는요. 호기심과 말실수입니다.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이른바 N번방 발언 때문에 전방위적인 비난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이게 어제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인데 예. N번방 참여자 전원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이제 호기심으로 그냥 입장했다가 아니다 싶다 이렇게 아니다 싶어서 그만둔 사람에 대해서는 뭐 판단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이 얘기한 것 때문에 상당한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냥 호기심만으로 입장 가능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 뭐 이 익숙하지 않은 세대 입장에서는 뭐 호기심을 뭐 혹시라도 가진다고 해도 사실은 입장이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알지 않으면. 예. 텔레그램 메신저를 설치를 해야 되고 이 방의 주소를 또 따로 찾아내야 되고 여기 또 들어가야 되고 본격적인 또 활동을 한다고 하면 입장비를 또 암호화폐로 내야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렇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호기심으로 입장했다가 아니다 싶어서 나온다는 게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서지영 검사가 오늘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범죄자가 살인을 하고 호기심에 그랬다고 하면 그것은 사이코패스로 판단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의 그런 얘기였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왜 이런 말을 했대요? 일단 이게 논란이 되니까 이날 바로 황교안 대표가 자기 유튜브를 통해서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여러 사람에 대해서 똑같이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양형을 고려할 때 뭐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어떤 법적인 차원에서의 일반론적인 답변이었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이준석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이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 이제 세대도 그렇고 또 살아온 어떤 이력도 그렇고 텔레그램이라든지 뭐 암호화폐 이런 기술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란물 열람 사건 등을 언제 연상을 해서 좀 실수를 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이다라고 네. 좀 두둔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뭐 실수라고 보더라도 이번에 지금 특히 여성계나 이런 데서도 심지어는 우리 사직 사법 당국도 경악하고 있는 게 기존의 일반적 음란물 열람 사건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범죄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착취물이라고 해서 새로운 또 불법 촬영물과는 다른 용어까지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도 사실은 문제 아닌가요? 그렇죠. 이 사건을 뭐 어렴풋이 알았다고 해도 사실은 그동안 보도가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고 예. 그리고 굉장히 뉴스의 중심에 있던 그런 사건이고 상당히 그러니까요. 떠들썩한 건데 예. 제1야당의 대표가 이 내용을 사실 제대로 몰랐다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어려운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런 만약에 이 몰랐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왜 몰랐겠는가 이런 이제 추론을 또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관심이 없었던 거 아니냐 이런 얘기인 거고 그게 이제 전형적인 좀 중장년층 기득권 남성의 일반적인 태도 뭐 이런 얘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선거 기간 동안에 발언 하나, 행동 하나가 정치인 한 사람의 이미지를 규정해 버리는 사건 전에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좀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전에도 있습니다. 많았다? 예를 들면 어떤 사례? 지난 대선 때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의 경우에 그 전까지는 이제 스마트하고 좀 능력 있는 이런 엘리트 이미지 아니었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귀국을 하고 나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갈 때 이제 지하철 발권기에 이제 2만 원을 이제 넣어서 이게 논란이 된다든지 그리고 성묘를 하면서 좀 퇴주잔 논란 이런 것에 휩싸여서 예. 또 논란이 된다든지 이런 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미지가 손상이 되는 바람에 결국 낙마하고 말았죠. 예. 사실 지하철 하면 또 지금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전 총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좀 악연이 있는데 지하철 개찰구에서 교통카드를 이제 반대편 단말기에 갖다 댄 모습이 좀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평소에 이제 지하철 안 타는데 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이미지의 측면에서는 손해를 예. 본 그런 상황들이 그러니까 있었고요. 그런 발언 하나 행동 하나가 이미지 전체를 규정해버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우선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귀를 기울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정치인으로서 또 제1야당 대표로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예. 그게 제일 먼저 이제 있었어야 될 문제이고 근데 이제 이준석 최고위원 주장대로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제 이런 질문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 당시에 겸허하게 좀 이런 부족함을 인정을 하고 내가 공부를 좀 해본 다음에 차후의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답변을 기왕 또 이렇게 해서 엎질러진 물이 됐다라면은 그 이후에도 사실 허심탄회하게 좀 솔직한 사과를 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은데 맞아요. 뭐 법적인 뭐 판단이다 이렇게 가면서 더 이제 좀 손해가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사실 이런 논란이 되는 어떤 사건들에서 좀 자기 컨텐츠가 확실한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실수라든지 이런 종류의 논란이라든지 이런 데 오히려 강한 면모를 보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쉽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황교안 대표의 경우에는 정권과 싸우겠다. 이거 말고는 사실 황교안 대표가 지향하는 정치가 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어떤 말실수를 하거나 또는 잘못된 어떤 견해를
견해를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파장이 크게 일어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황교안 대표가 자기 정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진지하게 고민해서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해줘야 되는 시점이기도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요. 코로나 정상 외교입니다. 지금 뭐 전 세계 정상들이 청와대로 전화를 많이 건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청와대가 밝혔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틀에 한 번꼴로 코로나19 정상외교에 나서고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지난 40여일 동안 21개국 해외 정상들하고 코로나19 대응 협력 관련 통화를 하거나 서한은 전달받았다.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국가들이 일부 뭐 이런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 대륙에 걸쳐서 이제 나눠져 있다고 하니까 네. 다들 전화를 하고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습니다. 어떤 대화를 한답니까? 청와대가 이제 밝힌 논의 내용을 보면은 일단 효과적인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전 세계적인 연대를 모색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앞서도 많이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방역 체계에 대한 좀 경험을 공유해 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또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제 국내산 진단 키트라든지 또는 이제 관련되어 있는 의료기기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들도 많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이런 점들을 볼 때 이제 우리나라가 보건위기 대처에 있어서는 지금 어떤 세계적으로 굉장히 모범적인 모델이 되고 있고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있어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반영된 이런 게 이제 코로나 정상 외교다라고 청와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뭐 문을 완전히 걸어 잠그지 않고 그나마 방역을 좀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다. 이런 얘기가 외신에서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어제 이제 이 박한국 코너에서도 설명 잘 해주셨는데 서구 유럽이 그동안 내세웠던 가치라는 게 자유주의하고 시장 경제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다 무너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나마 이걸 유지하고 있는 어떤 대표적인 국가라고 하면 그게 사실 우리나라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방역 대책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많이 조명을 했던 그 보수 언론도 초기 대응의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을 강조할 뿐이고 이후 대응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런 논조를 지금 보이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비교 대상이 될 만한 나라들이 선진국이라고 하니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 나라들인데 특히 유럽. 그렇죠. 네. 근데 오히려 이제 이런 이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에 방역 대책에 대한 신뢰까지 지금 땅에 떨어진 상태여서 상당히 비교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지금 네티즌들이 아베 신조 총리를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상황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조롱을 해요? 이 아베 신조 총리가 지금 마스크 품귀에 대응하기 위해서 빨아서 재활용할 수 있는 첫 마스크를 가구당 2장씩 배포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사실 마스크도 그동안은 뭐 별 필요 없다라는 입장이었다가 지금 일정 부분 입장을 선회한 상황인데 마스크도 이제 우리가 먼저 경험해 본 바가 있는 대목인 예, 거죠. 예. 아무튼 이거에 대해서 일본 네티즌들은 만우절 농담이냐. 지금 평균 가구당 인원이 한 2.4명 정도 되는데 가구당 2장으로 뭘 해야 되는 거냐. 아베노믹스가 아니라 아베노 마스크냐 뭐 이런 비난들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거고요. 지금 합성 이미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 얼굴을 마스크 2장으로 가려버리는 이런 이미지도 등장을 했고 일본 애니메이션 중에 사자의 상이라는 이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등장인물들 8명이 마스크 한 장을 4명씩 같이 쓰고 있는 이런 이미지도 굉장히 인기리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유명한 애니메이션이 있는데 여기에 치히로 가족들이 등장을 하는데 아빠, 엄마, 치히로 이렇게 3명입니다. 근데 아빠하고 엄마만 마스크를 쓰고 있고 치히로는 굉장히 슬픈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는 이런 슬픈 이미지도 굉장히 많이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아베 총리가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구설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더 증폭되는 거죠. 그렇죠. 이미 재난을 지금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다. 이런 맥락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사학 스캔들 관련해서 자살한 공무원의 가족들이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아베 신조 총리 다시 스캔들에 휩싸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 문제를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총리가 주간지 인터뷰에서 거론하면서 이제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아베 신조 총리는 이 코로나19에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무슨 사퇴냐 이러면서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공격도 많죠.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변덕 때문에 방역 대책이 여기에 종속돼서 오락가락한다 이런 비판인데 뭐 부활절 주간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이제 졸업할 것이다라고 이전에 예고를 했었는데 돌연 방침을 바꾸는 등의 어떤 이런 행보 때문에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나마 지금 상황이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하나인 뉴욕주의 주지사가 이제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있고 예. 또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제 질병관리본부장 정도 되는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 정도만 대중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그마저도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잘못된 발언들을 즉석에서 이제 이 눈앞에서 수정을 했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 지지자들에게 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굉장히 엉망진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어요.